자,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 쿼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메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메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요. 메뉴를 먼저 만들기 전에 반응형을 작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반응형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헤더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헤더라고 쓴 다음에 클래스 탑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div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만드는데, 자, 테일인드를 사용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테일인드. 그러면 테일인드 css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독스 있죠? 요거 그대로 가져오셔야지만 여러분 테일인드가 반영이 됩니다. 자, 테일인드를 반영했으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테일인드 불러오기라고 적어주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불러와야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일인드 불러오기라고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테일인드 불러오기라는 걸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걸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 여튼 이렇게 이제 탑바를 반영했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높이를 한 60픽셀 정도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60픽셀. 그 다음에 컨테이너 여기다가 보더 바텀도 한번 줘볼까요? 보더 B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 B만 줘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색상을 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높이를 여기다 여러분들 레드 칠해보면 안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한테 높이 100%를 줘서 H풀이라는 걸 주겠습니다. H풀. 자, H풀 주면 높이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너비를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는 라이브러리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 쓸 때 여러분들 컨테이너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때 만약에 PC형 웹사이트다, 즉 화면을 여러분들이 줄였을 때 얘가 뭐 줄어들 일이 없다. 지금 보시면 이 아오홈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줄인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모바일처럼 변하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PC형 웹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컨테이너 쓴 다음에 그의 분모로 컴미니드 적어주면 돼요. 근데 반응형 웹사이트는 화면이 줄어들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컨테이너로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맥스 위드로 잡으셔야 됩니다. 맥스 위드. 안 그러면 화면이 줄었을 때 이 내용물들이 줄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맥스 위드라고 적어줘야 된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컨테이너 잡을 때 반응형 웹사이트는 맥스 위드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MX 오토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수평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무조건 써야 되냐,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처럼 이 맥스 위드를 안 쓴다 하더라도 이 탑바 안쪽에 뭔가를 감싸는 녀석은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뭐 이거를 쓸 때 컨테이너라 쓰는 데도 있고 이너라고 쓰는 데도 있고 뭐 랩이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뭐 컨테이너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쓰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제일 바깥쪽에 박스가 위치하고요. 얘가 이제 div 한 다음에 클래스 뭔가를 감싸는 박스가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클래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컨테이너라 쓰던지 뭐 이너라고 쓰던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거의 보통 이제 규칙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너비를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도 보통 작업을 하냐면 이렇게도 작업을 해요. 여기다가 이 탑바 자체한테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패딩을 한 0, 10픽셀 정도 줘가지고 살짝 비워놔버려요. 이렇게 두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맥스위드를 무조건 줘야 되냐, 뭐 그건 또 아니니까 그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는 1080p보다 전 1200픽셀이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부여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해죠? 로고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로고 박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A 탭 해서 이제 로고가 오죠.
반응형 웹 해가지고 뭐 로고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눈누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눈누에서 폰트 하나만 가져올게요. 지마켓. 폰트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할 때 조금 이쁘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작업할 때 진짜 단순하게 연습하는 거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폰트를 반영해서 작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응형 웹이라는 걸 제가 임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얘한테 수직 정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얘가 높이가 있고 여기다가 뭘 줘야 돼요? 플렉스를 줘야겠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 메뉴들이 이제 한 줄로 누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플렉스기 때문에 로고 박스 자체는 뭐예요? 높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예전에 지난번에 카카오 하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A 엘리먼트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 뭘 줬어요? 클래스에서 H풀 높이 100%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높이 100% 주고 많이들 당황을 해요. 왜? 높이가 적용이 안 되니까. 자, 높이가 적용이 안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그린이라 써볼게요. 자, 높이가 적용이 안 되죠. 그죠?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비지 블루가 아니라 비지 그린. 자, 해도 당연히 요 녀석을 감싸는 정도지 지금 얘가 높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블럭으로 주던지 아니면 이제 블럭 아니면 인라인 블럭 해가지고 높이를 줄 수 있지만 저는 여기다가 플렉스를 줄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얘를 수직 정렬 시킬 수 있으니까. 아이템즈 센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직 정렬 이렇게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PX, 패딩 X축, 레프트 라이트라고 말씀드렸죠. 3을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살짝의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에 폰트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텍스트 한 다음에 저는 이 텍스트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REM으로 키울 겁니다. 그래서 1.5 REM 이런 식으로 글씨 크기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대충 제가 로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실제로 어떤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아니라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 로고가 여기 위치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로고만 있으면 이름만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저는 스판을 2개를 써줄게요. 2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판을 2개를 감싸주고 여기다 반응형 웹. 자, 여러분들 윈도우 키 누르고 점 누르면 이모지 키 나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모지가 나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음 한자, 기억 한자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모지 키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면서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점 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모지 키를 생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모지 키도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모지를 반영을 해가지고 웹사이트 내에 조금 이제 어떤 아이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하트라고 이렇게 쓸게요. 하트. 그러면 하트 썼다 해가지고 빨간색 하트가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검정색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 반영을 해주진 않아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하트를 제가 일부러 썼고요. 그 다음에 얘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하트하고 반응형 웹을 살짝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는 갭을 줄 겁니다. 갭. 근데 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갭 X라는 게 있고 갭 X 3을 주게 되면 X축을 말하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갭이 좋은 게 뭐냐면 원래 패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패딩을 주게 되면 보이죠? PX. 그러니까 패딩은 X축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A 엘리먼트의 패딩 X축 왼쪽 오른쪽 여백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갭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요 아이템, 플렉스 아이템의 그 요소와 요소 사이의 여백을 딱 떨어뜨리는 용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를 벌리고 싶다? 그러면 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드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자, 실무에서 실제로 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이 기존의 화면이 이런 식이고 이런 식으로고 만약에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이 반응형 웹이라는 녀석이 이제 로고가 가운데로 위치하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미디어라고 적어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맥스 위드 미니드 기억나시죠? 맥스는 뭐예요? 이하, 미는 이상. 제가 설명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써도 되고 아니면 범위 표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민맥스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저는 맥스 위스를 예를 들어서 900픽셀 이하다. 자, 화면의 너비가 900픽셀 이하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고, 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요 로고 박스 자체가 수평 정렬이 돼가지고 가운데로 이동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플렉스죠, 그죠? 얘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요 녀석한테 얘를 정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justify center 이런 식으로만 붙여줘도 어떻게 로고 박스 자체가 가운데로 갑니다. 보이죠?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얘가 가운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탑바의 자식인 컨테이너한테 뭐 해야 되냐? justify 컨텐츠를 센터를 줘야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위치 이동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이제 웹사이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얘 크기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텍스트 한 다음에 제가 1.5REM으로 잡아둔 거 보이시나요? 1.5REM. 자, 그러면 1.5REM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REM으로 잡아놓으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HTML의 폰트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16픽셀인데 HTML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HTML의 폰트 사이즈를 줄이는 것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끔 만드는 게 가능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HTML의 자, 폰트 사이즈는 현재 16픽셀인데 한 14픽셀 정도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걸 더 줄여도 돼요. 13픽셀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녀석이 1.5REM이기 때문에 1REM이 13픽셀이고 거기에 이제 0.5, 그죠? 요 녀석의 반이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폰트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좀 글씨 사이즈가 줄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응형 작업을 할 게 굉장히 많아진다. 그럼 많아지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코드의 길이도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뭐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헷갈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 자, 만약에 이거를 맥스위드라고 여러분들 안 쓰고 나는 범위 표기법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900픽셀 이하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화면의 너비가 900픽셀 이하다. 그러면 범위 표기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만약에 900픽셀보다 작을 때를 표현한다 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민맥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만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900픽셀 미만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899라고 적어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맥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점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예요? 제가 화면의 너비가 900픽셀 미만인 경우를 제가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지금은 로고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연습하는 정도만 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겠죠. 자, 일단은 이게 좀 뭐예요? 1차적인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